네, 안녕하세요. 승승장구 2%입니다. 현재 우리 XRP EMA 200일선 아래에서 벌써 4일째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술적 지표상 심상치 않은 신호가 포착이 됐는데요. 이제 이 2,800원 지지선이 붕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일부 분석가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1, 2주 안에 2,600원 구간까지 다시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조정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하락의 전조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차트의 흐름과 주요 지표들, 그리고 시장의 심리까지 모두 다 지켜보면서 향후 XRP 코인이 어디로 향할지 냉정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XRP 코인이 이 EMA 200일선 밑에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죠. 단순히 두 나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쟁이 국제 유가, 나아가서 전 세계 금융시장까지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간단히 말해서 정말 진짜 전쟁 수준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 미사일 기지, 그리고 정유소나 가스 저장 시설 같은 에너지 인프라를 공습을 했고요. 이란은 여기에 맞서서 드론 수백 대랑 미사일 수백 발을 이스라엘로 발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이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싸우는 것 알겠는데 이 국제유가랑 무슨 상관이야?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이제 공급망 충격 가능성. 이란은 오펙, OPEC죠. 주요 산유국 중 하나고요. 그리고 중동에 석유가 대부분 수출되는 호르무즈 해협, 여기가 바로 이란 근처에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사우스파스, 남파르스 가스전, 정유시설, 연료 저장 시설까지 때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란이 제대로 보복을 하겠다고 이 해협을 봉쇄한다라거나 이 해협에 있는 유조선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면 완전 게임 끝입니다. 이 지역에는 미군의 함대들, 미군 기지까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전면전이 일어나게 되면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80불에서 90불, 심지어 100불 그 이상까지도 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순식간에 물가는 폭풍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요. 금리 또한 인플레 우려로 무지막지하게 상승, 투자 시장의 유동성은 얼어붙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시장 심리가 무너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전쟁 같은 불확실성에 극도로 민감하죠. 그래서 석유 선물 시장에서 혹시 모르니까 미리 사두려는 움직임이 생기고 그게 가격을 더 올리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냥 말로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전면전 일보 직전 수준입니다. 실제로 주요 도시나 군사 기지에서 폭발이 있었다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전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방금 보여드렸던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서 이란 석유 수출이 중단된다. 이런 일이 만약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국제 유가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 100달러 이상, 일부는 뭐 300달러 이상까지도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경우고요. 이제 두 번째 완화 시나리오, 미국이나 이제 UN 혹은 다른 국가들이 중재에 나서서 양측이 단기 전투 이후 물러난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오른 유가가 다시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석유에 대한 공급 충격 vs 외교 해결, 이 두 시나리오 중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나 경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 첫 번째, 당연히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당연히 운송비, 그 다음에 난방비, 그리고 전기료까지 전부 다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소비자 물가도 오르고 결국엔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도 다시 생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 투자 시장이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기술주라든지 비트코인, XRP 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 이 부분엔 당연히 주식도 들어갈 거고요. 이런 자산들은 당연히 약세를 띠게 될 것이고요. 대신에 금이라든지
달러, 그리고 원자재, 이러한 자산들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유가가 오르고 금리가 불확실해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과 XRP 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들은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금으로서의 대체 자산 이미지 때문에 일부 투자자 유입도 생길 수는 있어요. 지금 XRP 코인을 포함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가격이 갑자기 폭락을 했고 차트를 보시면은 이 폭락분에 비해서 차츰차츰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바닥을 두드리는 듯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지금은 아직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 무너지면은 크게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중심에는 바로 볼린저 밴드의 이 하단선, 즉 2,800원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2,800원이라는 가격대는 수주 동안 정확히 말하면 4월 이후로는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강력한 지지선이에요. 볼린저 밴드는 가격의 평균 움직임과 변동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인데 이 하단선은 일종의 과매도 경계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가격이 이 선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구간이죠. 실제로 과거에도 XRP가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뚫고 내려가면 매수세가 빠르게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죠. 우선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단 밴드를 건드리려고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개미든 고래든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런 바닥을 받쳐주려는 손이 보이지가 않아요. 즉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규 진입자들, 다시 말해 중장기 포지션을 아직 잡지 못한 투자자들은 괜히 이거 지금 들어갔다가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에 진입을 굉장히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현상이 바로 관망세의 확대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보다 더 깊은 이슈인데요. 이제 심리가 식어버리면 시장은 생각보다 더 오래, 더 깊게 조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이제 중심선을 한번 보시자면은 상단 밴드는 현재 3,600원 정도의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XRP 코인의 가격 거기까지 접근할 엄두도 못 내고 있죠. 더 큰 문제는 이 중심선, 이 중심선이 의미를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심선은 보통 시장의 단기적인 흐름, 즉 지금이 상승 추세이냐 혹은 하락 추세이냐 이걸 판단하는 기준선 역할을 해요. 그런데 현재는 가격이 중심선 한참 아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시장이 단기적으로도 하방 압력에 눌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 최근 들어 계속해서 약세 캔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캔들이란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이 시각화가 된 것이잖아요. 하루 이틀 3일 연속을 해서 윗꼬리는 짧고 아랫꼬리만 길거나 양봉 없이 음봉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매수세가 들어와도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네, 결국 이 지지선도 버텨내지를 못하고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2,800원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다음 지지선은 이제 2,600원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시나리오는 이 2,800원이 무너지는 그림입니다. 이 선이 무너지면은 기술적으로 하락 가속 구간에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2,800원이 심리적 지지선인 동시에 실제로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기억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구간 2,6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는 약 200원에, 즉 6%에서 7% 정도의 하락 여지가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한 번 지지 여부가 시험을 받을 겁니다. 근데 여기마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땐 더 큰 조정도 각오해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이거죠.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들어가도 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 이제 정답은 없지만 지금 흐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굳이 들어가야 한다면 짧은 손절 기준을 확실히 세우시고요.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거나 차라리 바닥을 확인한 후에 추세 반전을 보고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 구간에서 물량을 더 실을지 비중 조절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XRP는 현재 2,800원 하단 밴드에 계속해서 접근 중입니다. 이 가격대는 과거 지지선 역할을 해왔지만 현재는 매수세가 크게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은 그 의미를 잃었고요. 시장은 관망세로 기울어지는 중입니다. 약세 캔들 반복으로 하단 이탈 위험이 커지고 있고요. 이 2,800원 지지선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2,600원이 그 다음 주요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반등보다는 하방 리스크를 먼저 염두에 둬야 할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리듬을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낙관도 과도한 공포도 아닌 냉정한 시각으로 시장의 구조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최근 시장 분위기가 다소 침체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약세장 한복판에서 다음 상승장의 씨앗이 자란다라는 점인데요. 그리고 지금 바로 그런 씨앗 중 하나가 리플의 XRP를 둘러싸고 조용히 움트고 있습니다. 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스위프트 거래의 14% 해당 부분을 XRP가 처리를 할 수 있다. 해당 부분 6월 12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해당 내용이 XRP 커뮤니티를 단숨에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 XRP 에이펙스 2025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XRP 원장은 향후 5년 내에 스위프트 거래량의 최대 14%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 무려 14%입니다. 이게 작은 숫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숨겨진 의미는 엄청난 경제적 규모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위프트는 전 세계 은행들이 국제 송금을 할 때 사용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 스위프트를 통해 연간 150조 달러가 오가는데요. 해당 부분 리플이 그중 14%를 처리한다라고 하면 계산해 봤을 때 약 21조 달러 규모입니다. 이제 하루로 따지자면 580억 달러가 XRP가 직접적으로 담당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건 단순한 전망치가 아닙니다. 리플이 지금까지 구축해온 글로벌 네트워크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금융기관 파트너십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목표치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 갈링하우스 CEO가 강조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스위프트의 본질은 메시징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유동성이라는 건데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의 스위프트는 단순히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보내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는 역할이지만 정작 돈이 오가는 건 느리고 비싸고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 XRP 코인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전달과 동시에 실시간 유동성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리플의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국제금융협회 IFF라는 글로벌 450개 금융기관이 가입된 세계 최대의 금융산업단체가 공식 문서에서 XRP를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IFF는 국제결제은행 VIS 산하 지급결제위원회 CPMI의 결제인프라 현대화 로드맵에서 리플과 XRP를 기존 스위프트망을 대체할 수 있는 유망한 대안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IAF가 XRP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암호화폐 자산으로 분류를 하면서도 비용 절감, 속도, 실시간 처리 능력 등 분명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한 점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특히 강조된 것이 바로 XRP 레저의 구조입니다.
기존 은행 송금 시스템은 복잡한 중개은행 체계를 거쳐야 하고 최소 하루, 길면 수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XRP 레저는 거의 실시간으로 결제를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시간이 돈인 금융시장에서 XRP 코인이 새로운 표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러한 펀더멘털 변화가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현재 XRP 코인은 이제 2,900원 후반에서 이제 3,000원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2.2달러 밑으로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2017년에서 18년의 최고가도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XRP가 실질적으로 이 스위프트를 대체를 하면서 수십조 달러의 규모를 거래를 담당하게 될 경우 가격 같은 경우는 12달러에서 최대 24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건 무작정 던진 수치가 아니에요. 스위프트를 대체를 하면서 연 30회 이상 회전되는 유동성 순환, 그리고 약 7천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 풀 형성, 이러한 가정을 기반으로 도출된 계산인 겁니다. 만약에 이 스위프트를 대체를 한다는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라고 하면 단순한 차트의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 구조 변화에 따른 펀더멘털 상승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 재미있는 질문도 있는데요. 이제 XRP가 스위프트 거래량의 14%를 처리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86%는 누가 가져가냐라는 건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체인링크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체인링크는 현재 스위프트와의 협력 관계를 맺고 있죠. 결국 앞으로는 뭐 XRP던 체인링크던 특정 프로젝트가 모든 것을 독식하기보다는 분산된 다중 인프라 모델로 세계 결제가 재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XRP 코인은 유동성과 브릿지 자산 영역을 강하게 점유하는 그림이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리플의 CEO는 XRP가 스위프트 거래의 14%를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연간 21조 달러를 하루 평균 580억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이고요. 국제금융협회 IFF는 XRP를 공식 결제망 대안으로 인정을 했으며 비용, 속도, 실시간 처리 측면에서의 이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격은 12달러에서 24달러까지 확장 가능성이 제시가 되었으며 체인링크 등 타 프로젝트와의 역할 분담 속에서 XRP는 글로벌 유동성 인프라의 핵심 노드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가격은 잠잠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마치 지하수처럼 서서히 축적이 될 것이고요. 결국 한순간의 강력한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이 가치를 이해를 하고 준비하는 투자자가 진짜 승자가 된다라는 점이겠죠.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앞서 다뤘던 지정학적 문제, 전쟁으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장기로 봤을 때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XRP 코인이라는 겁니다. 코인은 결국 믿음의 싸움이다. 남들이 안 믿을 때 사서 모두가 믿을 때 판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겁니다. 말씀드렸듯 우리 XRP 코인 올라가는 것은 이제 100% 확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지금 매수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에이, 아니죠. 사람들마다 이제 투자금과 투자 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로 현금 1억 투입 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바로 1,000만 원 투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당장 다음 달까지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이제 1년, 2년, 10년 이상 묵히실 분들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상황에 맞게 수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타이밍을 잡으셔야죠. 그래서 제 채널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저희 채널에서 운영하는 무료 소통만 있습니다. 이 리플 코인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최적의 매수, 매도 타이밍 제가 직접 공유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관련된 실시간 뉴스들, 시장 관련된 신규 뉴스들
무료 코인방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갑자기 코인이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뉴스와 함께 하나하나 좀 설명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개선에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종목들 신규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추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까지 안전한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올 때마다 급등하는 급등 코인들 또한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제가 얼마 전 추천을 드렸던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을 보면요. 저는 그냥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막연히 가격 올라갈 것입니다. 라가 아니라 이제 차트를 조금 크게 해서 보면요. 자, 제가 5월 9일 이 시점에 매수가 33원 이하, 비중 20%, 1차 목표가 45원 이상, 2차는 50원 이상, 손절가 5%까지 잡고 추천을 해드렸어요. 이제 그 배경이 뭐였냐면은 이제 5월 당시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더리움 또한 굉장히 많이 올랐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 이더리움 기반 하드 포크된 코인이어서 이 코인 또한 분명히 가격 상승이 올 건데 이제 문제는 언제가 그 타이밍이냐는 것이죠.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기술적 지표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5월 9일 그 이전 시점부터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5월 7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RS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차츰차츰 개선이 되다가 이제 추세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고 가격 또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5월 7일에 추천을 드렸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더 크게 볼 수가 있었겠죠. 이때는 불과 33원도 아니고 이제 30원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이 MACD 지표를 봤을 때는 단기 추세선과 장기 추세선이 사이를 좁혀가고 있기는 하지만 히스토그램이 빨간색으로 음액과 그 크기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했지만 강력한 매수 신호를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일이 되던 날 딱 이 시점이에요. RSI 지수도 계속해서 추세선과 벌어지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MACD 또한 히스토그램이 초록색으로 양으로 전환이 되면서 단기 추세선이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면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해 드렸던 겁니다. 그 이후로 차트 움직임 계속 좋았죠. 그리고 27일에 빵 하고 터지면서 이날에만 16% 이상이 올라 버립니다. 그런데 차트 흐름이 너무나도 좋았고요. 1시간 차트로 봐도 도저히 이 코인은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길래 제가 5월 27일 화요일 현 시점 47.55원 거래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고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 뒤인 5월 29일 65.9원으로 매도 사인을 내어드렸었습니다. 이제 매수 사인을 33원에 내어드렸었고 65.9원에서 매도 사인 내어드렸으니 거의 100% 수익을 본 셈이고요. 만약에 이때 5월 7일 30원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거의 뭐 120% 수익을 볼 수도 있기는 했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안전한 구간이다 라는 확신이 100%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안전한 구간에서 타이밍이 올 때마다 이런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급등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추천을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코인으로 번 수익으로 차까지 구매를 하셨다고 저한테 감사 인사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수익 보셔야죠. 수익 보시려고 코인 하시고 투자하시는 건데 언제까지 계좌만 들여다보시면서 전전긍긍 하실 겁니까? 부모님, 자식들, 와이프분들한테 당당하게 나 돈 많이 벌었어. 이사 가자. 새 차 사자. 갖고 싶은 거 뭐야? 사줄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장기 코인들, 오늘 다룬 리플이라든지 이더, 비트코인 같은 것들 빅사이클을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점에서 사서 비쌀 때 팔고 또 눌렸을 때 상승 추세 전환 나오면은 다시 들어가고 중간중간 단타 단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렸던 기법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든지 MACD 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 몇 번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오던 매매 습관대로 매매를 하시면 손실을 보실 수밖에 없어요. 제 영상을 아무리 열심히 보시더라도요. 누가 이제 떨어지는데 음봉에서 들어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개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투자를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는 도움을 받고 싶다. 공부해보고 싶다. 제 채널에서 운영하는 정보방, 소통방 들어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비싸게 사서 싸게 팔지 마시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요. 떠난 버스는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이때 살 걸, 그때 팔 걸 하다가 코인 하지 말 걸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꾸준한 수익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수익 내는 방향으로 가셔야지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다. 아시겠죠? 조급하게 막 상승하는 거 따라타지 마시고요. 운 좋으면 수익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도박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라도 하실 거라면은 저처럼 지표라도 확인을 하시고 확신이 들 때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안 되면 결국에는 손실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배워보고 싶다. 나도 적절한 타이밍에서 매수해서 적절한 타이밍으로 매도해서 수익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중간중간 중장기 코인들 잘 가다가 눌리는 상황에서 내가 단타, 단기로 수익도 내보고 시드도 늘리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 급등 단타 단기 코인 받아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급등 단타 단기 코인 받아보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저한테 문자로 2%라고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하단에 요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2%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최근에 코인을 새롭게 시작을 하신 신규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제 영상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후보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코인 초보자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제 노하우를 담아서 만든 코인 투자 자료집을 무료로 같이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코인 용어부터 시작을 해서 추세선, 이평선, 거래량, 혹은 볼린저 밴드, RSI, MACD 등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수익 날 수 있는 매수 매도 방법,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나 일목균형표,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여러가지 이론을 실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야 실제로 수익을 볼 수가 있는지 그동안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나 여러가지 노하우들 제가 하나하나 녹여내어서 만든 코인 요약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한 번씩만 쭉 읽어보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지금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영상 하단의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바로 받아가실 수 있고요. 말씀드렸듯 비번이라든지 걸려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자료 받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시청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